기르던 개도 주인을 향해 짖지 않는데 이 나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 같은 나라입니다. 프린스턴 강의실이 3분간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유학생의 이 말 한마디로요. 저는 소피 마이어스, 국제 NGO 활동가입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며 평화를 위해 일해왔죠. 그런 제가 왜 한국의 군사력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날 프린스턴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 프린스턴 국제관계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의 동아시아 안보 수업을 청강하기 위해서였죠. 교수님은 전직 국방부 자문관 출신으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약 30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쪽에 앉은 일본 유학생 이타루 사카모토가 눈에 띄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노트를 펼쳐놓은 모습이 매우 진지해 보였죠.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일본 학생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군사력의 균형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살펴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프간과 시리아에서 활동하며 한국 평화유지군을 본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로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타루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교수님,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타루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르던 개도 주인을 향해 짖지 않는데 이 나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 같은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연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리아, 우크라이나 같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해온 제가 봐도 이런 노골적인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학생 한 명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화주의자인 저에게도 무례하게 다가온 순간이었죠. 윌리엄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타루,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수업을 통해 당신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학술 강의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 공간에서 한국이 중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이타루, 자리에 앉으세요. 윌리엄스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당신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게 될 겁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동아시아 군사력의 균형 변화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국이 아닙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아프간에서 한국 평화유지군을 본 적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사진이 나왔어요. 폐허 속에서 미군 헬멧을 쓴 한국 병사들의 모습이었죠. 이게 우리가 아는 한국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신 한국군 특수부대 사진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첨단 장비, 세련된 전술복, 정밀한 무기 체계. 제가 본 어떤 나라보다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타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옆에 앉은 일본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이런 자료가 맞나요? 맞습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국제 NGO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변화죠. 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저를 보며 하는 말이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미국 보호 아래 있다는 고정관념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2년 LA 폭동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구호 활동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불타는 건물들, 약탈하는 사람들, 그리고 총을 든 한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한인 자경단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상 속 한인들은 단순한 상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전기로 소통하고 교대로 경계를 서고 저격 방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교수가 화면을 정지시켰어요.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NGO로 활동하며 여러 위기 상황을 봤지만 민간인이 이런 전술적 완벽함을 보여준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경찰도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살아남은 유일한 커뮤니티였죠. 이타루가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비틀었어요. 옆에 있던 일본 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인 상점들은 다 털렸는데. 정확합니다. 교수가 그 말을 들었나 봐요. 일본계, 중국계 상점들은 전멸했습니다. 오직 한인 상점들만 버텼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에서 멀쩡히 서 있는 한인 상점들의 모습이었어요. 시민이자 군인. 이것이 한국인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충격이었어요. 평범한 아저씨들이 순식간에 최정예 방어팀으로 변신한 거였으니까요. 이건 NGO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현재 한국군의 실력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제목 세계 군사력 순위 2024. 한국은 몇 위일까요?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15위. 한 학생이 답했어요. 10위.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타루는 침묵했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5위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5위라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 한국입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8위죠. 이타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사진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입니다. 독일 레오파드, 미국 에이브람스와 동급이죠. 또 다른 슬라이드. KF-21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자체 개발 전투기입니다. 일본의 F-35는 미국제지만 이건 순수 한국 기술이에요.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드문 구조라고 썼어요. 시리아에서 본 러시아 무기, 아프간의 미군 장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더 발전된 것 같았습니다. 레이저 방어 시스템도 있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어요. 북한 드론을 레이저로 격추하는 SF 같은 기술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기술이 있나요? 이미 실전 배치됐습니다. 미래 무기가 현실이 된 거예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타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일본이 기술력은 어떤 기술력 말씀이세요? 교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조선업체는 한국이 1위, 반도체는 삼성과 하이닉스, 자동차는 현대기아가 세계 3위입니다. 잠깐만요. 이타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무슨 군사강국입니까? 이타루가 소리쳤어요. 일본은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당황스러운 침묵이었죠. 윌리엄스 교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탈 후 핵무기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그럼요. 핵이 없으면 진짜 강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수가 스크린을 켰어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느 나라가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타루가 머뭇거렸습니다. 미국이죠. 틀렸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표였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도 견딜 준비가 완료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한 발만 떨어져도 끝이지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패트리어트, THAAD, 철돔까지 3중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일본은 속수무책이에요. 이타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래도 일본이 뭘 할 수 있죠? 교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핵 대응,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이타루가 말을 더듬었어요. 일본은 한국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이타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교실 안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정치적 균형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현역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이제 한국의 진짜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시스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예비군이 무기라고요? 한국에는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 모두 전투 가능한 예비 전력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나요? 교수가 웃었어요. 바로 그 편견이 문제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예비군 훈련 장면이었어요. 40대, 5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군복을 입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0년이 지나도 자신의 군번을 외웁니다. 총기 번호, 부대 편제까지 완벽하게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시리아에서 본 반군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건 DNA에 새겨진 전사 본능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하루 만에 완전 무장한 여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도 회사원도 사장도 모두 전사가 되는 거죠. 정말요? 미국 학생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예비군 소집령이 떨어지면 24시간 안에 300만 명이 전투 준비 완료입니다. 이건 미군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300만 명. 저는 펜을 놓았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이스라엘, 비교도 안 되죠. 이타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일본도 자위대 전체가 25만 명입니다. 교수가 냉소적으로 답했어요. 한국 예비군 한 개 도시 규모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요새인 거였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평범한 아저씨들이 순식간에 최정예 전사로 변하는 나라. 국가 전체가 살아있는 무기인 거였어요. 이런 나라와 싸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화면에 평범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안경을 쓰고 온화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김태수 교수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갑자기 물리학 교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동시에 공군 병장 출신입니다. 20년 전 복무했죠.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작년 북한 드론 침입 사건 때 그는 즉시 예비군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물리학 교수가요?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의 총기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편제, 작전 절차까지 완벽하게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어요. 의지의 군사화라고 부를 수 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군사력을 단순한 폭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군사력은 다른 의미였어요. 공동체 생존의 도구. 제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본 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 군사력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에서 군사력은 단순한 국방이 아닌 거네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군사력은 국가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생존을 위한 철학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한국의 진짜 위협은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정신력입니다. 이타루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5천만 명 전체가 전사가 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와 싸우겠다는 건 자살행위죠.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타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업 시작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업 끝입니다. 교수의 말과 함께 이타루가 일어났어요. 다른 일본 학생들과 함께 교실을 나가는 그의 모습에는 처음의 오만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워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트에 적었어요. 오늘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가볼까? 한 미국 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한국어 배워보고 싶다.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3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교실 분위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한국은 싸울 준비가 된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진지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새로운 한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인 제가 처음으로 군사력의 존엄을 이해하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